최근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창제된 훈민정음의 깊은 뜻에 일본인들마저 감동에 겨워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한글을 적극적으로 배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는 한국의 드라마, K-팝과 같은 대중문화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칭찬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는 한글인데요. 한글과 한국어 연구 전문가로 유명한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한글은 그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 정도로 칭찬받고 홍보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자가 없던 세계에서 문자가 생겨나면서 문화와 지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욱 입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래 미술가였다고 하는데요. 20대 중반 우연히 한국어와 한글을 알게 되어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음을 분석해 문자를 만들고 한자 중심의 지식체계를 완전히 뒤엎은 훈민정음 창제 역사를 알게 된 뒤 감격을 받아 미술가의 꿈을 접고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쿄 외국어대 한국어과에 입학해 정식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 도쿄 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되고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발간해 한글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매력에 빠져버린 것인데요. 그의 저서 한글의 탄생에서 한글을 공부한다면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의 특징은 의성어, 의태어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든다. 현대 중국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용을 쓰려면 한자를 5천에서 6천자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한글은 누구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축복받은 문자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일본의 한 독자는 한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 느껴진다.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럽다. 라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운 나라이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은 문맹률을 기록한 데는 한글의 우수성과 학령기 모든 국민을 공교육으로 끌어안은 잘 짜인 교육제도 덕분이다. 한국이 한글을 사용했기에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 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NHK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3명 중 1명이 일본어를 읽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중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청소년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며 일본어는 반드시 한자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데 PC 환경에서 일본어를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PC 사용을 포기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PC 사용을 할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사회 문제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인구가 약 1억 2,500인 것을 생각해보면 4천만 명 정도는 자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의 일본인들은 NHK에도 제일이 있는 것인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숫자다라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NHK는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컴퓨터 키보드 자판으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조차 컴퓨터로 기본적인 사무작업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일본의 젊은이가 아닌 경쟁력 있는 외국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라며 일본의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그럼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같이 볼까요? 확실히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잖아. 한국은 입시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영어와 수학을 제대로 배우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동아리 활동이라면서 학교에서 놀기만 하고 있잖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문맹률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야. 맨날 놀기만 하면서 나는 왜 성적이 그대로일까? 고민하는 꼴등을 보는 것 같아. 맞아. 나는 한국인 유학생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공부량이 깜짝 놀랐어. 일본에서는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도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은 전혀 공부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토익 점수가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일본에서는 토익 800점이면 대기업에서 모셔가는데
한국에서는 800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인가 봐. 한글이 배우기 쉬운 점도 있지만 분명 한국인들의 언어 센스가 좋기 때문에 문맹률도 그만큼 낮은 것일 거야.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7배는 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다른 외국어를 배우기도 수월해.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받침이 있어서 어렵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영어 발음이 유창한 것을 보면 나도 한국어가 모국어였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하게 돼. 일본어는 문제가 많아. 히라가나의 카타카나뿐만 아니라 한자 2300자는 알아야지 겨우 읽을 수 있는 언어야. 게다가 발음은 상당히 적어서 언제나 외국인들의 놀림감이 되지.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도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워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한국의 한글은 정말 축복받은 문자인 것 같네. 요즘은 유튜브나 게임같이 독해력이 그다지 필요 없는 즐길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시대의 흐름이 지속될수록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점점 밀려나게 될 거야.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한자일 텐데 일본은 한자를 쓰니까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일본어는 발음부터 문제가 많아서 다른 외국어를 배우기도 힘들어. 일본인이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발음이 이상해서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근데 더 문제인 건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도 발음이 이상해서 일본인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무조건 외국에 가야 하는데 이제는 중국 사태로 외국 유학도 갈 수 없으니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이제 전혀 기대할 수 없겠어. 독해력이 저하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의 교육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지금 일본은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공부량은 줄이고 학생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일본어도 제대로 못 읽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 시장과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나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 일본어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다른 언어를 익힐 수 없기 때문이야.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의 재미있는 드라마도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 한국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일본보다 훨씬 많아. 예전부터 시험을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나라라서 기초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반면 일본은 유토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서 공부는 시키지 않고 동아리 활동을 중요시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거지. 모든 국민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만든 글자라고 하잖아. 세상에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문자는 없어. 분하지만 이건 일본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특출나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인정해 주도록 하자. 한국어도 예전에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음이어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한자를 공부하는 것은 독해력에 도움이 되고 한자를 모르게 되면 독해 상식도 떨어지게 될 거야.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인의 독해 능력도 금방 떨어지게 될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한 결과가 곧 나오게 될 거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